유동부채 연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부채의 정의죠.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됐어요. 부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게 되어 있죠. 장기차입금에서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신 내용일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십시오.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아니죠.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있으면 1년 초과도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서 당자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자수표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가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3번 장기차입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초과해서 상품을 구입했어요. 예금 잔고를 초과해서 이럴 경우 잔고 내에서는 당자예금을 처리하죠.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자 처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지급금 중 재무상태표일로 만기가 1년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만약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지 않으면 장기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포지하게 돼 있죠. 맞는 편이고. 근데 가수금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채 계정으로서 부채는 맞아요. 근데 임시 계정이죠. 그래서 결산 시에도 재무제표에서 표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때는 선수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하게 돼 있죠. 맞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지금 보시면 자본하고 순이익이 다른 방향에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자본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집니다. 이익이 적어지면 자본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락된 회계처를 보시면 차변의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결국 이 비용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죠. 1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어 있어요. 비용이 누락됐으니까 과소됐죠. 부채도 과소되어 있다는 거. 요 회계 처리를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외상매입금은 이것은 특혜정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외상매입금에 대한. 따라서 지급액은 50만 원 차변이죠. 그리고 기초 외상매입금은 3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외상매입액은 대변이죠. 그러면 대변계가 얼마? 100만 원이 되고 차변도 100만 원이니까 기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말 외상매입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기중상품 매출을 줬고 매출 총이익률을 줬네요. 그러면 매출원가율은 몇 퍼센트? 70%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 외상매입금하고 기중 외상매입금 지급을 줬네요. 그리고 상품 매입은 전부 외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 150만 원 곱하기 70%니까 105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특혜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상품,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60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 105만 원, 그렇죠? 그랬죠? 그러면 총 매입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1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특혜점 그리시고 기초 외상매입금 얼마? 40만 원, 기중 외상매입금 지급 차변이죠. 120만 원. 그리고 총 매입액 115만 원이 여기 있죠? 매입액 115만 원. 외상매입금 대변입니다. 그러면 기말 잔액 얼마입니까? 기말 잔액
35만 원이 계산된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간단하죠. 외상매입금 5만 원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죠. 근데 그 중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어요. 20만 원. 이것은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그리고 미지급비용 유동부채, 선수금 유동부채.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셔. 이것은 외상매입금 특이점 그리시면 되는 거죠. 외상매입금 지급액 어딥니까? 지급액 차변이죠. 그리고 기말 외상매입금 40만 원, 외상순매입액 외상매입금 대변이죠. 그러면 400만 원. 기초금액은 얼마? 14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